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예, 경제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토요일 날 네. 무슨 이렇게 뭐라 그러죠? 취미 활동 뭐 산을 타신다든지 뭐 자전거를 탄다든지 이제 뭐 많이 걷는다든지 뭐 이런 거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뭐 집 주변에 자그마한 산이 있어서 아, 그래요? 예, 뭐 주말에는 거의 산에 살다시피 하는데요. 이제 CBS 방송 때문에 산에 가는 것도 좀 어려워졌습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아유, 예, 그 재충전하시는 게 좋은데. 심야에 또 새벽을 CBS 방송을 위해서 쭉 올림픽 대로를 달리면서 생각하는 것도 사색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산 좋아하시는구나. 아, 그럼요. 예. 아, 살이 전혀 안 찌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살이 많이 쪘었는데요. 아, 찌세요? 많이 쪘었더랬어요. 그런데 최근에 좀 그 작심하고 이 운동하고 빼신 그리고 거예요? 또 낮에는 또 수영도 하고 와, 그래서 좀 많이 좀 분발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너무 많이 하시네. 예, 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예, 건강한 정신에 좀 올바른 판단, 제대로 된 정신이 들지 않느냐,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냥 뵙기에 네. 아, 저분은 뭘 드셔도 살이 잘 안 찌시는 분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워싱턴 특파원을 하면서 당시에 그 아기를 낳았어요. 이제 그 아기가 지금도 아직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딸이 계속 공부를 마치도록 하려면 지금 열심히 체력 관리를 해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아, 너무 현실적인 말씀을 확 들으시니까 저는 약간 식탐이 있고 먹으면 잘 찐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그래서 부러워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짚어볼 얘기는요. 우리 반도체 산업하고 미국 대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안 됐죠.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나왔죠. 예, 바로 그 지난 주말에 네.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는데요. 뭐 정권 시장이나 경제계에서는 한마디로 어닝 쇼크다. 그러니까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다. 그래서 주가도 떨어지고 한국 경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데 대한 아주 중대한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는 회사는요. 그냥 단순한 한 회사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우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납니다. 네. 우리나라 요즘 세수가 부족하다. 세금이 잘 안 그친다 이런데 핵심적인 요인이 삼성전자가 작년에 거의 적자 상태에서 세금을 거의 못 냈습니다. 법인세? 예, 법인세. 그 법인세 펑크가 국가 세수 펑크로도 이어졌거든요. 네. 올해 좀 나아졌는데 다른 나라의 반도체 회사들 이를테면 요즘 잘 나간다는 엔비디아, 네. TSMC 같은 데는 거의 폭발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를 후끈후끈 달아오르게 하는데 정작 우리가 믿었던 삼성전자는 뭐 이게 당장에 망하는 정도는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흑자를 내고는 있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수준에 너무 못 미쳐도 너무 못 미친다. 그래서 상당히 한국 경제에 과연 이대로 제대로 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데 대한 근본적인 의문까지 제시하는 매우 지금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기업도 그렇고 뭐 제 짧은 지식에 기업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위기는 오잖아요. 그 위기를 어떻게 잘 넘기느냐가 이제 관건이고 잘 넘기면 더 커지고 그렇습니다. 좋아지니까 뭐 비관할 일은 아니고요. 네, 삼성전자 저력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극복하리라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현재 아주 어렵고 추운 엄동설한의 겨울을 지나고 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로 보여집니다. 잘해야 될 텐데. 근데 최근에 뭐죠? 그 HBM 삼성은 못했잖아요. 삼성전자는. 예. 근데 뭐 엔비디아에서 뭐 테스트 통과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요즘 정치만 아주 전문가신 줄 알았는데 경제 쪽도 HBM까지 들여다보고 계신다니 참 놀랍습니다. HBM 워낙 유명하니까 알죠, 제가. 자, 이 HBM이라는 게요. 네. 하이 밴디지 그 반도체라고 해서 네. 고대역 반도체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메모리 반도체를 막 묶어놔서 용량을 크게 함으로써 속도를 빨리 하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지금 세상은 인공지능, 세계의 비즈니스 판도는 인공지능이
좌지하고 있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회사들이 지금 주로 크고 있어요. 거기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반도체 최대 선진국이고 1등을 해왔지만은 이 인공지능에 직접 들어가는 CPU나 GPU 단 한 푼도 한 톨도 지금 공급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건 지금 현재 엔비디아라는 회사, 그다음에 미국의 AMD, 그다음에 TSMC 이런 몇 개 회사들이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를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공지능 반도체의 가장 큰 특성은 계산을 빨리 해줘야 되는 겁니다. 고난도의 고차방 정식은 필요 없고 우리가 고차방 정식 푸는 데는 삼성전자 CPU가 잘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러 가지 인공지능 교육시키려면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데 다만 엔비디아가 그 인공지능 하는 걸 GPU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보조장치로 들어가는 메모리 그 묶어놓은 묶음이 HBM이라는 겁니다. 네. 그것은 정말 다행히도 네. HBM에 따라서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거기에 한국이 1등인데 그동안 1등 해왔어요. 그런데 엔비디아의 최첨단 GPU 거기에 삼성전자 제품이 품질 테스트에 탈락해 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1년 이상 계속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야 반도체도 잘 안 되는데 유일한 희망인 인공지능 물결을 삼성전자가 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아요. 네. 불행 중 다행이라고 그럴까요? 이번 실적 발표할 때 삼성전자 측에서 자 우리도 이제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 구체적인 워딩으로는 품질 통과에 대한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 통과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좀 진전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우선 참 안타까운 얘기죠. 왜냐하면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보다 훨씬 큰 회사였고 네. 빠른 회사였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데 네. 지금 거꾸로 한때 듣보잡이나 다름없었던 조그마한 반도체 회사인 엔비디아에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품질 통과를 의뢰했다는 것 자체가 창피한 일이기도 한데 그게 아직은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통과에 대한 진전에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 그러니까 곧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낳고 있는데요. 뭐 제가 볼 때도 곧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 통과를 올 초에 벌써 통과되리라고 몇 차례 부도수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통과되지 않고 있는 거 그게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얘기 중에 통과를 된다 하더라도 지금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 조건을 내건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 독자적으로 만드는 거 우리 인정할 수 없어. 삼성전자가 만든 그 HBM을 생산을 대만의 TSMC하고 같이 한다면 그러면 한번 우리가 수용을 해주겠다. 지금 이런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그렇게라도 돼야 HBM을 좀 팔 수가 있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인공지능에 한 발을 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나마 다양한 소식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주말에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그러한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그 공장을 이른바 파운드리라고 그래서 메모리, 비메모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그 공장 지금 셧다운을 하고 있어요. 공장에 기술은 개발을 했는데 그 기술에 불량품이 많아서 주문이 다 철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그 첨단 시스템 반도체 측에서 지금 공장 문을 닫고 있다.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물론 삼성전자가 극복은 하리라고 보지만 그러나 지금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극복해야죠. 근데 HBM은 저 SK 하이닉스가 잘하고 있잖아요. 예, 원래 HBM을요 삼성전자가 먼저 개발하고 먼저 성공했어요. 역시 기술의 삼성이죠. 네. 근데 5, 6년 전에 HBM 사업본부를 해체해버렸습니다. 삼성이 예. 왜 그러냐면 주문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삼성전자는 1등이잖아요. 다른 거에도 잘 나가고 다른 데서 영업이익이 더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의 먹거리 이거 지금 우리는 언제든지 1등 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지난 2주 전에 삼성전자를 오만전자다. 삼성전자가 1등을 하면서 1등 체질에 길들여서 오만한 바람에 인공지능의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 근데 실제로 또 요즘 주가가 5만 원 선에서 헤매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한 것과는 관계없이
한국 정치에서 삼성전자를 오만전자로 불러요. 예. 어쨌든 지금 오만한 전자 또 주가 5만 전자가 되어 있는데 자, 이제 그런 면에서도 어떤 구조적인 전환, 대혁신이 필요한 매우 지금 엄중한 순간입니다. SK 하이닉스가 그래도 좀 우리나라 회사니까 그나마 선전하고 잘하고 있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다행스러워요. 굉장히 감사한 게요. 예. 삼성이 하다가 버린 거를 우리는 할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5년 전에 하다가 버린 겁니다. 근데 다른 데서 주문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술 개발을 계속했는데 역시요 영원한 성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HBM 쪽에는 그 한 5, 6년 만에 삼성전자 기술을 뺏겨온 게 아니라 SK가 독자 기술을 개발을 해서 지금은 세계 제1위의 독자 기술 HBM에 관한 한 SK가 1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자신들의 GPU 반도체를 팔기 위해서는 그 같이 들어가는 그 집약 메모리라는 고대역 메모리 이게 없으면 안 되는데 삼성전자가 그 품질 기준을 못 맞추니까 SK 하이닉스에서는 아주 굉장히 그 친절하게 SK 하이닉스 제품을 사가려고 줄을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인공지능과 관련한 반도체의 이 엄중한 시기를 SK 하이닉스가 대신 지금 돌파해주고 있는 나름대로 굉장히 감사한데 어저께 실적 나온 데서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반도체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역사 이래 처음으로 SK에 뒤져버렸습니다. 이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요즘 뜨고 있는 HBM 쪽에서 SK는 돈을 버는데 삼성전자는 기술 개발해 놓고도 엔비디아 통과 이 시각까지도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은 많이 벌려놨고 돈은 못 벌고 드디어 삼성전자가 2등으로 추락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삼성전자가 1등이다. 항상 어디 가면 삼성이 1등이다라는 얘기도 바로 삼성전자와 반도체 부분이거든요. 여기 유사일에 처음으로 삼성이 2등으로 처지는 그런 어떤 지각 변동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회사 간에 아주 건설적인 경쟁이 돼서 양사가 다 업그레이드 되면 좋겠네. 그렇습니다. 그죠? 예. 물론 뭐 잘하리라고 봅니다. 네. 예. 참 그런 거 보면 혁신은 좀 어렵거나 뭔가 좀 안 될 쪽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잘 되는 쪽보다는. 그렇습니다. 그죠? 1등을 하면 예. 뭐 언제든지 이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 먹거리에 대한 도전을 안 하니까 좀 어려울수록 야, 이 위기를 치고 나가면 뭐 새로운 아이디어 없나? 뭐 그런 면에서 SK 하이닉스는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돌파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경제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방심하거나 안주하면 곧바로 위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끊임없이 혁신하고. 잠깐 졸면 망합니다. 맞습니다. 예, 잠깐 졸면 망한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할 필요 있겠습니다. 자, 미국 얘기 좀 해볼게요. 미국 대선이 이제 곧 끝나잖아요. 이제 다 돼갑니다. 완전 박빙이던데 예. 그 성패는 뭐 그렇다고 치고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면 예. 지금 그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 가서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공장도 예. 많이. 그 보조금도 주고 막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는데 협력사들도 막 따라가고 그러는데 근데 트럼프가 되면 이거 다 끊어버린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그렇습니다. 자, 미국 대선이요.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또 미국 내 낙태라든지 내부 이슈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미국이 선거판이 이렇게 휘청휘청하게 된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미국 경제가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미국 경제를 어떻게 돌파하느냐를 두고 여야 간에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보수와 진보 간의 생각이 지금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도 국제 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대통령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경제 정책이 180도 달라질 겁니다. 가장 많이 달라질 분야가 전 경제라고 봐요. 그 중에도 이제 미국을 살리려면 미국의 국제 수지라든지 미국의 산업을 살려야 되는데 현재요 반도체가 세계 경제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반도체를 잘하는 것이 결국 경제를 살리는 겁니다. 네. 더더군다나 반도체가요 특히 왜 중요하냐면 러시아하고 그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이 미국과 군비 경쟁을 할 때 소련이 무너진 핵심적인 이유가 반도체 기술에서 미국에 뒤졌기 때문에 지금 ICBM을 날린다? ICBM 안에 고도의 반도체가 안 들어가면 정확하게 못 때립니다. 그래서 모든 무기에 지금 반도체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경제도 살리고 미국 안보도 살리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만들자. 그런데 미국 반도체가요.
아주 재미있는 것이 미국은 반도체를 만들어낸 본고장이기도 하고 반도체 기술에서 1등이에요. 네. 그런데 반도체 제조, 네. 만들어내는 건 안 했어요. 네. 만들어내는 것은 대만이나 한국에 하청을 줬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대목에서 한국과 대만이 1등을 한국은 메모리에서 대만은 이제 시스템에서 1등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비용도 너무 많이 나가고 국가 안보와 경제가 연결돼 있다. 그래서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한국이나 대만 반도체 회사가 미국으로 들어와서 공장을 세우면 반도체 보조금을 주겠다 해서 우리 삼성이 공장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네. 보조금 받고 있어요. 네. 이 대목에 대해서 트럼프가 무슨 소리야? 어. 왜 남의 나라 회사에 돈을 주느냐? 어. 우리나라 회사에 미국 입장에서 인텔, 엔비디아 이런 데 돈을 줘야지. 삼성이나 TSMC에 돈 주는 거 내가 당선되면 그날 없애버린다. 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로서는 엄청난 보조금 준다고 해서 돈을 지금 투자해놓고 있는데 보조금 안 준다? 토해내. 네. 이러면 우리나라 기업들 삼성, SK 하이닉스 한마디로 멘붕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현안이 걸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우리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그걸 다 뒤집으면 돼요. 한 나라가 약속한 건데. 그 미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미국은요, 그 이 행정 절차 법상요, 우리나라는 법이 만들어져 있으면 대통령이 그 법을 폐기할 수는 없잖아요. 법 폐기법을 만들든지 이래야 되는데 대통령은 행정명령법이라는 거 있어서 대통령이 취임하면 동시에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어떤 조처를 하면 의회가 그것을 거기로서 무력화시킬 수 있는데 그때까지는 그 법이 바로 작동을 합니다. 8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파리 협약 철회해버리고 맞아요. 또 경제적인 조치에서도 관세 때리고 뭐 이런 것들이 기존의 법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정책들을 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참. 그나저나 이제 미국도 선거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우려되는 점이 있고 삼성도 약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이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네. 무슨 정책적 지원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삼성도 정신 차려야 되고요. 네. 정부도 이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좀 마스터 플랜을 정확하게 그리고 좀 대규모로 짤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 반도체의 가장 약한 고리는 한국 반도체는 기초가 부실하고 그 최종 완성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스포츠도 보면요. 파리 올림픽에 보면 육상이나 수영 종목에서 우리가 금메달 거의 못 따지 않습니까? 응용 종목에서 땄는데 응용 종목은 메달 수도 적고 오래 못 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경제가 반도체 설계하는 거. 우리나라가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데가 설계하면 그것을 생산 대행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리담회로 인건비 들어가 마구 생산하는 그런 형식인데 우리나라 반도체가 살려면 제조 부분은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그 반도체 생태계에서 설계하는 분야, 그다음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분야, 후공정 분야. 대만의 경우에는요, TSMC라는 제조회사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보충적으로 같이 생태계 협업하는 회사가 약 10만 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100개가 안 돼요.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는 이제 대기업이니까 삼성전자가 충분히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를 살려놓으면 그 삼성전자에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 산업이 내실 있게 크고 특히 기초 분야가 잘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학교 교육도요. 의과대학도 중요하지만 공대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뭐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이건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정치적으로 설명을 하면 표현을 하자면 열변을 토하시는 건데 예. 제발 생태계 좀 살리자. 예, 그렇습니다. 반도체 생태계. 공대 좀 살리자. 예. 그죠? 예. 뭐 저희 아들도 한 놈은 인문계 가고 한 놈은 공대 갔는데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힘들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정책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그 고민을 하셔야 될 분들이 딴 일로 지금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대한민국에 제가 제일 존경하는 통찰력이 깊은 이철희님 같은 분이 국회를 안 가시고 왜 이러세요? 방송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거. 왜 이러세요? 진짜 저 같은 사람 거의 못 버팁니다 가면. 무슨 말씀을요? 보통 강단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좀 나서서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정부로서도 수단이 좀 제한이 있긴 할 텐데 제 느낌은
좀 깊은 고민을 안 하는 것 같다는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크고 좀 넓게 보면 좋겠는데. 미국의 경우에는요. 네. 뭐 정말 부러운 게 정치인들이 띵크탱크들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네. 선거 운동도 하지만 평생 그 정책으로 승부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많이 약하죠. 예. 많이 약하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거기는 미국은 넘버원의 국가니까 지들이 하고 싶으면 하잖아요. 뭐 보조금 주고 보조금 주고 뭐 우리는 뭐 제약이 많잖아요. 국제 규범도 있고 이러니까. 따라가야 되면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한 말씀 하세요. 귀에 마이크에 대고. 야 뭐 정신 하여튼 차려라 이렇게. 뭐 다 같이 생태계 좀 살립시다. 예, 말씀하시는데 그 고민이 묻어납니다. 좀 잘하면 좋겠다 이런 걱정들이 많이 묻어납니다.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심정일 거라고 보고요. 자, 오늘은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